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제 라이프 패턴 중에서 주변에서 신기해하는 거 하나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제 아내도 이걸 신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 그리고 당연히 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맘때쯤이면 좀 생각이 나요. 상계동, 제가 이제 투자자적 관점에서 좋아하는 동네인데 거기가 호재가 많아요. 잘 안 돼서 그렇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근데 예전에 공부를 싹 하고 나니까 하나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저도. 왜냐면 제 자녀 세대라도 어쨌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도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일정 조건에 맞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한 달을 넘게 돌아다녔을 거예요. 계속 아무리 다녀도 원하는 조건에 매물이 안 나오고, 아무리 연락처를 남기고 다녀도 연락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드니까. 그래서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장마철, 휴가철, 이런 단어들, 저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얘기를 듣고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나갔는데 장마철이면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임장을 그 정도로 다니면은 정말 심할 때는 여벌옷을 챙겨서 다녀야 될 정도예요. 땀이 하도 많이 나니까. 근데 그날은 갑자기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하도 물건도 안 찾아지고 짜증도 나고 이제 그냥 그럴 때가 있잖아요. 피할 데도 없고 모르겠는 거예요. 젖다 보니까 땀도 젖었고 에라 모르겠다 해서 비를 다 맞았어요. 반은 고이고 반은 어쩔 수 없었어요. 쫄딱 젖어가지고 부동산에 들어가니까 거기 할아버님이 사장님이신데, 사장님은 따님이신데 어쨌건 그 어르신이 자네 뭐냐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나 여기에 이런 물건 이렇게 사고 싶은데 뭐가 없다면서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너무 진지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진지하고 다녀갔었고, 너 그러면 이런 조건의 매물을 찾아주면 두 말 없이 계약할 거냐,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올 거냐, 그러니까 뭔가 있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지금 저 봐라, 제가 지금 살 마음도 없는데 이게 다니면 내가 그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나 봐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오늘 더 돌지 말고 감기 걸리니까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 남기고 들어가서 다니긴 했지만 며칠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네가 원하는 매물이 나왔다, 계약금 넣어라. 그냥 넣었어요. 잘한 짓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면 저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리고 할 만큼 하고 나니까 그 조건에 얼마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다니면 외워져요. 몇 단지에 몇 평에 어떤 컨디션에 몇 동에 얼마면은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 조건에 딱 맞더라고요. 나중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미 그 아버님이 알던 곳이에요. 일단 비인기 단지고요. 아는 단지인데 거기 주인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이민 간 다음에 2년이 넘어버리면은 세금 혜택이 없어진대요. 영주권을 따고 2년 안에 국내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세금 혜택, 제가 봤을 때 비과세 같은 것 같은데 그게 없어진대요. 근데 아버님이 좀 많이 편찮으시대요. 그럼 자녀분들도 상속 문제도 있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걸 알고 있다가 가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팔아라, 이러이런 조건이 있고 다 맞춰준단다. 제가 맞춰주기로 했거든요, 좀 까다로운 조건들을. 왜냐면 그 편찮으신 캐나다에 계신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못 나오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위임장을 써갖고 나와야 되는데 서류가 한 뭉치예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좀 진행이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각오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님 믿고 진행을 했는데, 요 아버님이 공무원 출신이세요. 공무원 정년 퇴임하신 분이에요. 서류 작업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일날 사촌들이 따라 나와서 이 가격이면 나한테 팔지 그랬냐, 또 막 고춧가루 뿌리고 막 어쨌건 우여곡절 끝에 그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샀는데 그 상계동에 24평짜리 아파트를 3억 정도에 샀었어요. 물론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워낙 싸게 샀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고, 당시에는 대출이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대출 받고 월세나 전세를 활용을 하면은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매물을 살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눈 오는 날, 겨울철, 휴가철, 비수기, 그리고 이게 장마철, 이때만 다니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주변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날씨에 무슨 부동산을 가냐, 부동산이 열기는 하냐. 근데 나는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건이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광명시 하안동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날 가봤자 내가 요리할 게 없어요.
물론 악천 후에 안 좋은 기간에 저 수강생분 중에 이 얘기 듣고 이런 분이 계세요. 나 지금 휴가철에 나왔는데, 아니면은 나 지금 장마철에 나왔는데 물건 없다. 그렇게 한두 번 좀 노력 비슷한 거 하고 막 몇 천만 원의 수익을 더 내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 많이 섭섭해요. 내가 얘기해 줬던 진짜 저는 제 인생 걸고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우습게 들리셨나? 그렇게 1년 내내 뺑뺑이 돌면 한두 개 찾아요. 근데 우리가 1년 내내 회사에서 일하면 받는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4천이에요. 1년 내내 일하면 4천 받잖아요. 부동산은 당연히 리스크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애를 써서 1년에 한 개에서 두 개의 물건을 찾으면은 제 경험상 4천 넘게 이득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양심적으로 회사 생활하던 그 노력에 반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세요. 근데 전 오늘도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이런 날 간다. 그러니까 저 주변에서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여름 휴가 가냐고? 저 여름 휴가 안 가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정말 가야 될 때면 갈 건데 여름 휴가를 안 가요. 저는 가을 휴가를 가요. 여름 휴가가 필요하면 가요. 근데 짧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 요새 유난히 외부에서 찍는 게 많지 않아요? 제가 요새 빌라, 상가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보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연락 와서 무슨 건덕지만 있으면 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 옛날의 추억이랑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저조차도 이런 시기에 노력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작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면서 남들이랑 패턴을 좀 비슷하게 하시거든요. 당연히 중요해요. 여가생활 중요하고 저처럼 살 필요 없어요. 진짜 전 진심으로 동의해요. 저처럼 사는 건 반대예요.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언제 성공하냐. 저는 그 말을 믿어요. 뭔가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보면 요새 폭염에다가 장마에다가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휴가 시즌이 변했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휴가 시즌이 7월 말 8월 초가 아니에요. 7, 8월이에요. 계속 다니고 길에 차 엄청 많고요. 요새 KTX 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비수기는 이미 시작을 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또 무너지는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봐봐요. 사람들이 휴가를 갔죠. 그러니까 살 사람은 없는데 휴가를 가도 매도인들은 전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물건을 남겨놨으니까. 그 흔들릴 수밖에 없고 휴가 나간 김에 딱 전화가 왔는데 안 팔리던 물건이 사람이 누가 문의를 하면은 깎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네가 얘기하는 금매가 없다. 제 얘기 한마디 듣고 금매를 찾을 수 있을 정도면 그건 금매가 아니죠. 금매나 초금매는 뭐냐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완전 똑같아야 돼요. 완전 똑같은 조건 하에서 남들보다 나만 싸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엄청 어려운 거겠죠. 왜냐면 입장을 바꾸면 똑같은 조건 하에서 매도인이 나한테만 싸게 팔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하락기, 정체기,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매매 비수기 또는 전세가 폭락할 때, 이럴 때가 저한테는 기회인 거예요. 물론 다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라고 샀는데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버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인간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세요. 너 그때 얘기한 거 그 가격에 어떻게 샀냐? 그래서 저는 경매, 공매 아니면 금매를 찾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기마다 다른데 경매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금매는 그냥 노가다예요. 노가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결정을 해야 돼요. 다니다가 좋은 물건이 딱 나오면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안 다니면은 몰라요. 그리고 저한테 이메일도 상담 많이 들어오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단지 몇 층이 얼마에 나왔다, 금매인가요?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모르죠. 금매의 기준이 뭐예요? 금매의 기준은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가 20억이 찍혀 있어요. 근데 18억짜리 매물이 나왔어요. 금매예요? 아니죠, 여러분. 나가봐야죠. 옆 단지에 가니까 17억짜리가 있다. 근데 똑같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 금매 아니죠. 저도 지금 기준에서 금매를 평가하려면 일주일 가까이 나가서 인근 단지를 다 돌고 금매 리스트를 받아서 끝이 아니에요. 금매 리스트에 연락을 해서 후려쳐봐야 돼요. 이게 까다로운 거예요. 실제로 내가 남들보다 싸게 사야 돼요. 실제로 남들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매도하시는 분들이 초조해하거나 매도하는 분들이 좀 급해질 수밖에 없는 타이밍, 매수인들이 현장에 안 나오는 타이밍, 이럴 때를 많이 노리려고 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거를 누구한테서 아이디어를 얻었냐? 도널드 트럼프의 책이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침체기 때, 리세션 때
침체기에 진짜 올베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일 많은 걸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 도입하려면 좀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규모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침체기 때 국가를 대상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조 단위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건 안 되더라도 거꾸로 내 행동 패턴에 있어서 한국에 도입을 해보니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더라. 당연히 이게 통건물, 토지, 그리고 시행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아파트 시장에는, 저는 아파트는 워낙 거래가 예전에 활발한 시장이기 때문에 정보가 투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 라이프 패턴이고, 여태까지 이게 저한테 상당히 많은 돈을 안겨다 줬습니다. 그리고 전 앞으로도 할 거예요. 제가 현장에 많이 나가고 현장 얘기를 워낙 많이 할 때는 정규 강의 기간이거나 아니면 이런 타이밍이 좀 많다는 거 알아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